인생에는 정거장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내리는 첫 정거장, 학교라는 이름의 정거장, 사랑이 시작되는 정거장, 그리고 이별의 정거장. 어떤 정거장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올라타고 어떤 정거장에서는 혼자 내립니다. 1982년 서울 개봉동. 저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첫 차를 탔습니다. 100번 버스 안내양. 고정해. 그때 제 나이 23. 그 버스 안에는 제 청춘이, 제 사랑이, 그리고 제 인생 전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거장은 개봉사거리입니다. 1982년 4월 12일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서울거리는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개봉사거리 차고지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제복 치마,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빨간 넥타이. 거울도 없이 손끝으로 매만진 머리는 늘 삐죽삐죽했지만 그래도 전 그날이 좋았습니다. 희정아, 또 늦었네. 미안. 어제 동생 아파서 병원 갔다 왔어. 괜찮아? 많이 아파? 응. 이제 좀 나아졌어. 약 사주고 왔는데. 정혜야, 우리 오늘도 힘내자. 그럼 오늘은 내가 오라이 100번 외칠 거야. 박희정. 제 절친이자 같은 노선을 함께 달리는 동료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중학교를 나왔고, 같은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는 이 버스에서 내려서 예쁜 옷가게를 차리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아가씨들, 오늘도 부탁해요. 우리 100번이 제일 친절하다고 소문나야 한다고. 네, 기사님.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100번 버스는 개봉동에서 출발해서 영등포, 용산, 명동을 거쳐 종로까지 달렸습니다. 서울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노선. 그 안에는 온갖 사람들이 탔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시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 학교 가는 학생들, 그리고 매일 아침 같은 정거장에서 타는 그 사람. 용산역 앞 정류장. 저는 그 정류장이 좋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곳에서 기다리는 한 사람이 좋았습니다. 오라이, 용산역입니다. 내리실 분 계세요? 그때마다 그 사람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가방을 맨 키 큰 청년. 이름은 조영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는 항상 창가 끝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승객들의 요금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희정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야, 정혜야, 너 저 오빠 좋아하지? 뭐? 아니야. 그냥 매일 타니까 얼굴이 익은 거지. 에이, 거짓말. 내 얼굴 지금 빨개졌어. 사실 그랬습니다. 저는 조영필을 좋아했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어 본 적 없지만 그의 조용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희정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희정이만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영필이 버스에서 내리려 할 때였습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요? 네. 매일 뵙는데 인사만 하기가 좀 그래서요. 고정해요. 정혜 씨, 저는 조영필이에요. 반갑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정말요. 요즘 바쁘세요? 네, 손님이 많아서요. 짧고 단순한 대화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정이는 늘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영필. 그리고 첫사랑의 노선. 5월이 되자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버스 안에는 라일락 향기가 스며들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습니다. 영필은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았고 저는 여전히 그를 훔쳐봤습니다. 어느 날 희정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혜야, 너 진심이야? 저 오빠 좋아하는 거? 응, 나 진심이야. 그래, 알았어. 그날 희정이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희정이도 영필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토요일 오후 막차가 끝나고 차고지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영필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영필 씨, 종점인데요. 정혜 씨, 저 할 말이 있어서요.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정혜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희정이를 쳐다봤습니다. 희정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 정혜야, 난 먼저 집에 갈게. 희정아, 괜찮아. 가. 저는 영필을 따라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근처 작은 다방으로 갔습니다. 빨간 벽돌과 낡은 간판이 있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작은 다방.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정혜 씨, 저 사실 말이죠. 네, 매일 아침 이 버스를 타는 이유가 있어요. 정혜 씨를 보기 위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커피잔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매일 지나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정혜 씨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오라이 외치는 목소리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저도 영필 씨가 좋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100번 버스 안내양 고정혜와 평범한 회사원 조영필의 사랑.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을지, 그리고 희정이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희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정아, 나야. 미안해. 오늘 먼저 가서. 괜찮아. 잘 됐어? 응. 영필 씨가 나한테 고백했어. 그래. 축하해. 정혜야. 희정아. 너 목소리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먼저 끊을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희정이의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차고지에서 희정이를 만났을 때, 희정아, 안녕. 정혜야, 어제 잘 됐다며? 축하해. 희정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영필과 저는 매일 만났습니다. 퇴근 후 명동거리를 걷고, 주말에는 남산에 올라가고, 손을 잡고 영화를 봤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 하지만 희정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희정아, 요즘 우리 왜 그래? 예전처럼 같이 밥 먹고 그러자. 정혜야, 나 요즘 집안일이 좀 복잡해서. 미안.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해봐. 아니야. 괜찮아.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리고 6월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저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희정이와 영필이 나누는 짧은 대화를. 희정 씨,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저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영필 씨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희정이도 영필을 좋아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사랑을 가로챘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희정이를 찾아갔습니다. 희정이네 집 앞 골목.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희정아, 나 몰랐어. 내가 영필 씨를 좋아하는 줄. 상관없어. 내가 먼저 좋아했잖아. 미안해. 희정아, 진짜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났는데. 그날 밤 우리는 빗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우리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1982년 여름이었습니다. 그해의 여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정도, 사랑도, 그리고 서로도.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이별은 그 다음에 온다는 것을. 1982년 8월, 서울의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 햇볕이 쏟아지고 버스 안은 찜통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뜨거웠습니다. 영필과의 사랑, 그리고 희정이와의 우정. 두 가지를 다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순진함. 그 여름, 모든 것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그날은 휴무였지만 저는 희정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명동의 작은 다방에서. 희정아, 여기. 하지만 희정이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않았고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미안. 좀 늦었지? 괜찮아. 근데 너 요즘 왜 이래? 많이 피곤해 보여. 집안 일이 좀 복잡해서.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해봐. 우리 친구잖아. 아빠가 사업 망했어. 뭐,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찾아와. 엄마는 매일 울고, 동생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나도 버스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 희정아,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그나저나 너는 요즘 행복해 보이더라. 영필 씨랑 잘 되고 있지? 그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게 희정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희정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난 이미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은 내 친구를 좋아하더라고.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희정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랑은 누가 먼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희정은 영필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이 너무 괴롭다는 것. 8월이 지나고 9월이 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하늘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필이 제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는 그날 밤 남산에서 영필을 만났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벤치. 영필은 한참을 말없이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정혜 씨, 저 사실 숨기고 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제 아버지가 한빛그룹 회장이에요. 네? 한빛그룹이요? 그 큰 회사? 네. 저는 재벌집 아들이에요. 하지만 전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왔고 혼자 자취하면서 회사 다니고 있었죠. 왜 그런 중요한 걸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정혜 씨가 달라질까봐 두려웠어요. 제 재산 때문에, 제 집안 때문에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조영필이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게 좋았거든요. 저는 돈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영필 씨가 좋은 거지. 고마워요. 정혜 씨.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찾고 계세요. 미국으로 유학 보내시겠대요. 회사 경영을 배우라고. 미국이요? 언제요? 다음 달 10월 초에 떠나야 해요. 그럼 우리는? 정혜 씨, 저 기다려줄 수 있어요? 3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정식으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정혜 씨랑 결혼할게요. 저는 영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쁜지 슬픈지 알 수 없는 눈물.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기다릴게요. 9월 25일 금요일. 그날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서울을 뒤흔들었습니다. 100번 버스 막차 운행. 저와 휘정은 비에 흠뻑 젖은 채 버스에 올랐습니다. 야, 애들아, 오늘 비 너무 많이 오는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기사님. 마지막 운행이잖아요. 그날 밤 버스 안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비 때문에 다들 일찍 집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산역 정류장. 영필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영필 씨, 정혜 씨. 오늘 일찍 끝나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눈치챘습니다. 희정이가 영필을 바라보는 눈빛을. 슬픔과 질투,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눈빛. 명동을 지나 종로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미끄러졌습니다. 이런.
아, 버스는 도로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앞바퀴가 배수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큰일이네. 견인차 불러야겠어. 제가 전화할게요. 승객들은 모두 내렸고 우리는 빗속에서 견인차를 기다렸습니다. 휘정은 조용히 버스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휘정아, 괜찮아? 정혜야. 응, 나 더는 못하겠어. 뭐가? 매일 영필 씨 보는 거, 너랑 영필 씨 행복한 거 보는 거, 웃는 거. 난 너무 힘들어. 휘정아, 미안해. 정혜야, 난 내 친구가 맞는데 내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가 없어. 난 너무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희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 버스 그만둘래. 더는 이 노선 못 타겠어. 희정아, 제발. 그때 영필이 우산을 들고 가까웠습니다. 두 분 다 감기 걸리겠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됐어요. 저 먼저 갈게요. 희정은 그렇게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1982년 10월 1일, 영필이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저는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잘 다녀와요. 편지 꼭 쓰고, 정혜 씨, 꼭 기다려줄 거죠? 물론이죠. 약속했잖아요. 3년 후에 돌아올게요. 그때 우리 결혼해요. 네, 기다릴게요. 영필은 탑승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본 영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0월 7일, 영필에게서 편지가 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10월 14일, 전화가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영필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해. 왜 연락이 없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저는 영필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영필 씨요? 그분은 퇴사하셨는데요. 네. 퇴사요? 네. 9월 말에 그만두셨어요. 저는 영필의 자취방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초, 차고지에서 동료 안내양이 제게 말했습니다. 정혜야, 너 조영필이라는 사람 알지? 응. 왜? 그 사람 사고 났다던데. 뭐라고? 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됐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조영필이라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쇼크로 쓰러지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필이 죽었다는 것을, 제 사랑이 끝났다는 것을 저는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B그룹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만 입장 가능합니다. 저도 영필 씨를 사랑했어요. 제발 한 번만. 저는
장례식장 밖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희정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갈라졌던 우리가 슬픔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정혜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아니야. 희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다시 친구하자. 응, 응. 그러자.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 후 희정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혜야, 나 서울 떠날 거야. 뭐? 어디로? 제주도. 거기 친척 댁에서 일 좀 하면서 그림 공부할 거야. 그림? 너 그림 좋아하긴 했지만, 응. 이젠 새로 시작하고 싶어. 여기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나서 힘들어. 언제 가는데? 다음 주. 그렇게 빨리? 응. 미련 남기면 못 떠날 것 같아서. 1982년 12월 28일. 희정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저는 플랫폼에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편지 쓰고, 전화하고, 응. 너도 건강해. 그리고, 응. 행복하게 살아. 영필씨 목까지. 기차는 떠났습니다. 희정은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고, 저도 흔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본 희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40년 후 그렇게 1982년이 끝났습니다. 저는 버스 안내양을 그만뒀습니다. 더는 100번 버스를 탈 수 없었습니다. 영필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아이도 낳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꿈에서 영필을 만났습니다. 정혜 씨, 미안해요. 약속 못 지켜서. 괜찮아요. 영필 씨, 괜찮아요. 그리고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2000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0년, 저는 요양원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동행, 요양원, 어르신들을 돌보며 저도 나이 들었습니다. 희정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몰랐습니다. 편지도, 전화도 끊겼으니까요. 영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안에서의 추억, 영필의 미소, 희정의 웃음, 모두 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요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조영필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그 순간 40년이 순식간에 되돌아왔습니다. 영필이가 살아있다고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영필도, 희정도 모두 살아있다는 것을. 40년 동안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기억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이번 정거장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의 100번 버스는 아직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다시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별관 저택.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2025년 3월, 서울은 제가 알던 그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하지만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때 그 시절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제가 잊었던 이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도 곧 공개되오니 기다려주세요.